안녕하세요. 루소 교육론 소극적 교육입니다. 이 강의는 평등교육, 이중인격 인간 기르기, 소극적 교육 이 세 편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먼저 자연, 인간, 사물이라는 인간의 세 교사, 이어서 소극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가 타락한다. 루소의 에밀 제1장의 첫 문장이었죠. 이 짧은 문장 참 여러 번 인용하죠.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다음에서 맞는 것은 1. 어른이 아이를 교육시킨다. 2. 아이가 어른을 교육시킨다. 볼 것도 없이 답은 1번이죠. 어른이 아이를 교육시키죠. 그러면 루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타락한 어른이 타락하지 않은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말이 되는 거죠. 뭐? 교육은 아이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좀 황당하죠? 그러면 교육시키지 말라고? 말이 돼? 당혹스럽죠? 루소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우매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요. 인간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서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루소 없이도 다 아는 건데요. 인간은 약하게 태어나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또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고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누구에게서 배우나? 루소는 인간은 자연, 인간, 사물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세 교사, 자연, 인간, 사물, 자연, 인간, 사물이라는 세 교사에게 배우는데 이 세 교사 중에서요. 자연은 인간의 능력과 기관의 내적 성장을 돕는 교사이고 인간은 자연의 성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이고 또 인간은 환경의 경험에 의해서 배웁니다. 사물이라는 교사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자연이 하는 교육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물의 교육, 즉 아이가 하는 환경의 경험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교사가 있는데 이 세 교사가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향하는 바, 즉 교육 목적이 달라야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같아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교사는 이쪽으로 가자고 해, 다른 교사는 저쪽으로 가자고 해, 뭐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루소의 문명 비판을 기억해 보면 자연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지키려고 하고 인간이 교육을 하면 아이를 타락시킨다고 했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교육 목적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루소는 소극적 교육이라는 해법을 내놓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우매하게 태어난다. 평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강의에서는 인간은 약하게 태어난다는 좀 제쳐놓고 우매하게 태어난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인간은 분명 이성적 존재인데 태어날 때 이성이 개발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어린이가 아직 이성이 개발되지 않아서 자신의 이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기 전에 타락한 어른의 판단에 그저 따라가서는 안 되니 그러니 되도록 어른은 아이의 교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루소가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다시 합니다. 어른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교육에서 손을 떼라.
이것은 루소가 말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루소의 소극적 교육입니다. 그러면 언제 개발된 이성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언제야? 그렇죠. 이거 물어봐야죠. 루소는 청년기까지의 발달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로 나누었는데요. 유아기는 출생에서부터 5세까지, 아동기는 이후 12세까지, 소년기는 15세 즈음까지, 청년기는 이후 20세까지예요. 루소가요, 인간은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 사회에서의 삶을 가르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까지에는 소극적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년기부터는 여러 가지 인간 사회와 관련된 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소년기까지, 즉 청년기 이전까지 소극적 교육. 혹시 소년기까지 이루어지는 소극적 교육이 자연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루소의 소극적 교육은 방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은 신체 발달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 이성 개발 등에 있어서요, 발달 단계에 맞게 섬세하게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물론 루소의 교육 철학에 기초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루소의 철학에 공감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루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교육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에밀에서 말하고 있기도 해요. 루소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앞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루소에 따르면 인간 교육을 사회에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 교육을 가정 교육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 교육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앞에 그나마라고 붙여야 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루소의 교육론, 지금까지 문명 비판으로 시작해서 자연인 교육과 시민 교육, 우리가 아이를 이중인격의 인간으로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소극적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루소가 설파하는 인간 교육이 무엇인지 루소의 인용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교육, 앞에서도 인용한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질서 아래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그들의 공통의 천직은 인간,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학생을 장차 군인으로 만들려 하든 성직자로 만들려 하든 법률가로 만들려 하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자연은 그의 부모가 그의 천직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명령한다. 루소는 자신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교육하는가? 인용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내가 학생에게 가르치려는 직업이다. 내게서 떠나갈 때 그는 틀림없이 관리도 군인도 성직자도 아니리라.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일 것이다. 아무리 운명의 여신이 그의 지위를 바꾸려 해도 그는 의연히 자신의 지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교육의 제1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 되어라. 늘 하고 늘 듣는 얘기인데도요, 매번 울림이 있습니다. 이어진 3편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